그리고 이제 이사할 때 청소업체까지 불러서 우리가 청소를 하고 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청소 비용까지 별도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나가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꽤나 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세 월세 살다가 계약 만료로 이사를 갈 때 청소, 즉 원상회복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전부 청소하고 나가라, 청소 업체를 불러서 깨끗하게 청소해라, 또는 뭐 도배나 장판까지 새로 하고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원상회복을 어디까지 하면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라는 것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원상회복이라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고 나갈 의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민법 제654조 그리고 제615조에 근거하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임대 목적물 반환 시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법 규정을 법원이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규정에는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이렇게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 원상회복 의무는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원상회복인지에 대해서 법원은 통상적인 손모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상태 악화, 뭐 마모, 가치 감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손모라고 합니다. 그러한 통상적인 손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것을 이전과 같이 새로운 상태로 해둘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적인 손모까지 원상으로 회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벽지나 바닥이 변색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가구 등을 옮기면서 생긴 자국, 기스, 이러한 것들은 통상적인 손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임차인이 수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물건도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통상적인 손모로 감가상각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 부분은 임대인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어떠한 파손, 손상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법령에 이제 명백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이라는 말 그대로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선 수준에 해당한다면 원상회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문이나 창문, 뭐 기둥 등이 아예 파손된 경우, 실내에서 이제 흡연을 지속해서 담배 자국이 남아있다거나, 심각한 수준의 냄새가 배었다거나, 또는 뭐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배설물 등으로 인해서 벽지나 이런 것들이 심하게 손상되었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별도 약정, 즉 특약사항으로 이를 명시했다면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이사 갈 때 어디까지 원상 회복을 해놓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정 내용대로 임차인은 원상 회복을 한 뒤에 이사갈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편명적 강행 규정이라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특약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건 아닌지라고 질문 주실 수 있는데, 이러한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로 판단하는 표면적 강행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별도 약정, 즉 특약사항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할 때 청소업체까지 불러서 우리가 청소를 하고 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청소 비용까지 별도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나가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꽤나 되는 것 같은데, 별도 약정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정이 있다면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이사 갈 때 청소까지 해놓고 나갈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소는 목적물, 즉 부동산의 가치와는 딱히 관련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원상회복 의무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원상회복 해놓고 나가라, 이러한 부분인데, 청소는 이제 가치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반드시 청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깨끗하게 청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폐기물을 막 두고 간다거나 자신의 물품 또는 뭐 쓰레기를 두고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을
문제를 치우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두고 가면 제대로 인도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 직전, 즉 퇴거하기 직전의 모습을 촬영해 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동산을 인도받은 직후, 즉 임차인이 이사 가서 처음으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그 순간을 촬영해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차인은 통상적인 손모밖에 없고 내가 원상회복을 다 했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원상회복 의무라면서 책임을 묻지 마라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관련 증거가 될 것이죠.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것은 통상적인 손모 수준이 아니라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 즉 원상회복 의무를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 직후에 부동산에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촬영해 두어야만 이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상회복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분쟁에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두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로 이사를 갈 때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